밀보리 뭐죠 뭐. 미라고 보리는 보험금이 지급을 어떤 보험금을 주냐면 딱 두 가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그래서 뭐 있냐? 첫 번째 경작 불능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아요?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 비율입니다. 자기별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부담 비율별 비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부담이 20%면 몇 프로? 40% 받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왜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설정된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가입 금액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가입 수확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과비율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조사료형표는 보험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달에 사고 났으면 5월달까지 들어간 생산비만 보험자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지. 6월달에 사고 나면 6월달까지 들어간 생산비만 보장하겠다. 7, 8월달은 당신 주머니이죠. 야, 이거 나 총 생산비 원래 그 2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주머니가 지금 좀 남아 있잖아요. 그놈은 손에 안 났잖아요. 손에 안 났죠. 그것은 계속 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85%, 90%, 100% 좀 따져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혐의는 경작불능입니다. 자, 보험기간. 자, 얘는 시기, 종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기. 얘는 이양 안 합니다. 이양 안 해요. 그래서 계약 체계를 24시. 언제까지예요? 경작불능은. 농사에는 언제 지냐면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살짝 제가 메모했는데, 밀보리는, 죄송합니다. 수확, 좀 더 나올 건데, 개시 시점까지가 정작 불능보험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상하는 재해. 자, 경작 불능이다. 불능되는 사유구 뭐냐?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병식이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경작 불능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뭐가? 식물체가. 그쵸? 식물체라는 건 밀보리를 얘기하는 죠. 식물체가 몇 프로 이상? 65% 이상 피해를 입은 때를 우리는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식물체가 65% 이상 피해를 입었다, 즉 죽었다면 경작 불능이다.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네 라고 해서 보험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산지 폐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요거 불능의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얘는 다 됐나요? 이렇게 식물체 피해율 25%.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번째 보험금, 두 번째 보험금입니다. 자, 보험금이 뭐가 있냐면 수확 감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얘는 수확 불능은 없어요. 수확 불능. 왜 수확 감소 보험금이 있어요?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수확이 줄어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야, 우리 집 수확이 좀 줄어들었는데 보험금 좀 보내봐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뭐가? 수확이 줄어들어야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왔는데 수확은 안 줄어들었어.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확 감소. 그럼 이 수확 감소라는 느낌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보험 가입 금액이 뭐예요? 가입 수확량이네. 가입 수확량이 1000kg다. 근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와서 수확량을 산정해 봤더니, 그죠? 700kg가 수확이 됐다면 얼마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300kg 줄어들었네. 300kg 보상해줘. 알았어요. 근데 이 300kg면 총 한 30% 손해 난 것 같은데, 선생님 20% 책임진다겠지라? 둘이 합동을 하라겠어요, 항상?
보험은 농작물 합동을 한다고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쌍방이 서로 합동해서 복구시켜놨고 사고 안 난 것처럼 만든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20% 한다겠죠? 20% 하죠. 제가 10%요. 30% 책임졌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아 이거 있으니까 이거 줄어들면 보험금 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연재 조세 화재. 자, 이거 보험 기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계약 체결일 24시입니다. 얘는 일찍 수확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6월 30일입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확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6월 30일까지를 초과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수확감사보험금. 네. 마찬가지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식물재 피해 65% 이상이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주고요.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2차로 뭘 조사한다고요? 그렇죠. 산지 폐기해야 됩니다. 보험 기간이 특이한 것은 예죠. 예. 변은 언제까지예요? 경작불능이? 경작불능 보험 기간이. 그렇죠. 경작불능 보험 기간은 늦은 때. 계약 체결 24시와 이양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출수기. 출수기 용어의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1과목에 나와요. 출수기는 1과목과 약관에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락이 농지 전체 몇 프로 이상 이삭이 나왔을 때, 이삭이 70% 이상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그래요. 그 출수기 전까지. 이삭이 지금 쭈삐쭈삐 나오고 있을 때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대신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수기하고 달라요. 수확 개시니까 뭐예요? 알곡이 다 여물어서 거의 얘와 똑같아요. 경작불능이. 여름에 수확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벼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금방 메모했던 것을 보고, 아, 얘는 품목, 벼, 밀, 보리, 얘네들이 각각 다르구나. 보험회사가 이래이래 처리하는 게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제일 이제 벼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기 때문에 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보장 방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장 방식을. 자, 49쪽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적용 품목입니다. 본관, 3관. 제3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품목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벼나든가 밀이라든가 보리는 논에서도 심고 밭에도 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조사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어요. 종합위험, 그럼 뭐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벼, 조곡인 경우에는 병충해, 나머지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라고 됩니다. 그래서 수확이 최종 목표가 수확이잖아요.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해드릴게요 라는 품목들이고요. 적용 품목은 본관에서는 벼, 밀, 보리, 조사료용 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분했죠. 벼. 여기서 말하는 벼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조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벼, 그럼 보상하는 재가 뭐다? 보험기간이 뭐다? 어떤 보험금이 있다? 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밀, 보리. 보장하는, 어떤 보험금들이 있느냐? 2개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 보상하는 재는 뭐다? 보험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사고 접수 보시고, 조사 시기 및 종류입니다. 조사 종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얘가 보험회사가 딱 이 농민이 농사를 딱 지고 있는데, 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얘가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그쵸? 그리고 나서 쭉 이양을 하고 나면 보통 60일, 두 달에서 60일에서 70일 정도 되면은 출수가 돼요. 이삭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양부터 60에서 70일 정도 되면은 얘기가 뭐냐면 출수가 돼요. 이삭이 쓱 나와. 출수가. 이삭이 나온다고요. 이양을 해놨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수가 되고 나면은 약 한 40일에서 45일, 하여튼 비슷한데 좀 초생, 중생, 만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제 수확이 가능해요. 수확기가 된다. 수확기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험은 조곡일 때는 경작불능은 언제까지래요? 출수기까지라 했잖아요. 이때까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양을 해놓고 5월 10일 날, 아니면 5월 10일 날 이양을 했는데, 뭐 7월 5일 날, 뭐가 왔다 할까요? 멧돼지 한번 올까요? 멧돼지면 뭐예요? 조수에 들어간가요? 들어가요? 아, 난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구나. 멧돼지가 와서 논을 갈고 다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식물체가 죽은 게 65%는 안 돼. 65%는 안 돼. 근데 피해는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피해 사실을 조사할 때 이때 이 멧돼지 피해로 신고를 하게 되면 뭘 조사하냐면 이때는 수확량이 없잖아요. 수확은 이때 할 거니까. 이때 수확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사를 해봅니다. 근데 출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식물지 피해 65%가 아니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사실 조사를 합니다. 피해 사실 조사.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냐면 거기 책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뭐냐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써져 있죠. 네, 보세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곡인 경우에는 조곡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 그 다음에 위에는 뭐 다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멧돼지가 왔으니까 여기는 보상하는 손에 조수해가 왔고, 그쵸? 보고 조수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식물체는 한 20% 정도, 25% 정도 손해가 지금 죽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보시면, 자, 이때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가 났다고 이렇게 보고서 딱 쓰면, 야, 그럼 뭐 자료가 뭐 있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멧돼지니까 기상청 자료는 필요 없겠죠. 태풍이다 강풍이면 기상청 자료 사이트 들어가거든요. 구 날씨누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1급값, 그날 최고값, 바람이면 제일 센 바람이 몇 시에 불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멧돼지기 때문에 기상청 자료는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연재해가 왔다. 자연이 오면 당연히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는 거지. 비가 많이 왔냐 이런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가 왔는지, 재해가 이 농지에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해 입증 자료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상청 자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을 때 기상청 자료 들어갑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근데 이 멧돼지는 자연재해 아니죠. 조수에. 그래서 기상청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만약에 자연재해, 뭐 태풍으로 그러면 뭐예요? 기상청 자료 들어가야 되겠죠. 집중호우로 그러면 기상청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호우로 그러면 기상청 자료 들어간다고요. 그때 비 왔냐 안 왔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그 농지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자료들을 우리가 평가사가 수집을 해요. 이게 뭐예요? 기상청 자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선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하니까 힘드니까 농기센터라고 불러요. 요즘은 줄이죠, 만일 줄입니다. 근데 실제 답 쓸 때는 농업기술센터로 쓰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한 의견서. 자, 이것은 뭐냐면 병충해 같은 게 판단하기 애매해요. 자, 지금 별을 가서 봤더니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이런 거예요. 사례, 농기센터 의견서는. 얘는 제 입증자료는 이 조수에 대한 이것도 필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없지만, 근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농업기술센터 의견서는 주로 병충해 때 따져요. 병충해 때 내가 보기에는 얘는 예하명충 나방이다. 예하명충 나방은 벼는 보상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라. 아까 7개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제가 깜빡하면 한단 말입니다. 안 해줍니다. 그렇죠? 안 해줍니다. 근데 계약자는 이것은 목도열병, 즉 이삭도열병이다 라고 주장을 하셔. 이삭도열병이다. 이삭도열병 보상해줍니까? 해주네. 도열병이니까. 또 다른 계약자는 세균성 벼 알마름병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얘네들이 세 개가 비슷해요. 병증이 비슷해요.
그때는 돼. 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그동안에 지금 6년 정도 해봤으면 경험칙으로 봐서는 이것은 이하명나방입니다. 이하명나방. 이하명은 애벌레가 줄기 속에 들어가갖고 줄기를 갉아먹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이삭이 쫙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게 이하명충 나방의 피해 양상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하명충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이거 목도일병 맞다고. 이삭도일병을 목도일이라고 해요. 이삭도일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딴 쪽에서는 세균성 폐활마루. 그러면 농기센터 의견서를 받아봅시다.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얘기됐죠? 그럼 농기센터 와서, 요것은 도열병이 맞습니다. 요것은 이하명충 나방 병증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쉽거든요. 여러분 잘 진다면, 이하명충 나방, 무조건 현장에 가면 이 작물들을 보면 안 돼요. 보고, 뽑아보고,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뽑아보면, 이하명나방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쭉 뽑혀요. 줄기가. 그래서 중간대를 보게 되면, 이 나방은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딱 하얗게 이제 날개를 피고 뿅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애벌레가 안에서 줄기를 갉아먹은 흔적이 나와. 사진 딱 찍거든요. 이하명나방으로 확인되면, 이렇게 딱 찍거든요. 그럼 뭐요? 부책이에요? 면책이에요? 부책은 책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면책은 보험자가 책임이 면했다고 해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본건은 면책사고임하고 딱 조사자가 딱 쓰거든. 본건은 병충해이고, 이 병충해는 이하명충 나방의 피해 양상의 병충해이므로 별첨 사진 잠조 뭐 이렇게 써가지고 면책사건임 딱 이렇게 써놓으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목도일병이면, 이삭도일병이면 부책사고입니다. 딱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갈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그럴 때는 농업기술도 의견서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됐죠? 세 번째. 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명. 그럼 이제 고현세가 손해평가사야. 그래서 손해평가사 고현세기는 본건 어쩌고 해보니까, 이거 뽑아보니까는 줄기를 애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고, 별점 사진 석장, 증 1, 2, 3, 4 참조하시고, 이렇게 써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게 뭐다? 손해평가인의? 그렇죠. 손해평가인이니까 평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가인의 소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있죠. 그 밑에 봐보세요. 사진이라고 써있네. 저렇게 피해 농지의 사진, 농지 사진. 이게 병충해 있으면 병충해 같은 거예요. 사진 등을 첨부를 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진짜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 아까처럼 병충해다 가면 병충해가 발생했는데 그걸로 손해가 진짜 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ICT 기반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피해 농지 촬영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다면 이런 거 있어요. 계약자는 사과가 나는 20년생이다. 15년생이다. 그럼 식재, 가수에서 식재한 지가 15년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요렇게 간장간장 요만한데 무엇이 15년생이에요? 이 15년생이면 뭐가 중요하면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가 5년생하고 15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15년생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구글 사진이라든가 카카오 사진 있죠. 네이버 사진. 연도별로 검색을 해버려요. 사장님 15년이니까 이 농지 사진 찍습니다. 검색합니다. 딱 연도별 쫙 검색해보면, 아니, 4년 전에 심으셨구만, 요놈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한국 촬영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응용합니다. 손해평가사는 아주 별 박사요. 병충해 박사도 됐다가, 뭔 인터넷이고 핸드폰이고, 핸드폰 있잖아요. 성능 좋은 거. 그 다음에 태블릿 PC, 다 현장에서 인터넷 다 하니까, 이렇게 핫스팟 같은 걸로 해서 인터넷 다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핸드폰 사진 찍어서 팩스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처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잡한 놈을 내가 착착착착 처리하면서 땀을 찍찍 흘립니다. 찍찍 흘리면서 처리하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보람도 느끼고. 네. 그래서 공정한 게 공정하게 가자. 내가 대한민국의 공정, 그 중에 이만큼, 먼지만큼이라도 내가 나도 공정하면
하나씩 공정해지지 않겠니? 뭐 이런 차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추가조사. 자, 이렇게 피해가 있다면, 자, 보상하는 죄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뭐예요? 이제 얼마나 수확이 줄어든가 알아봐야 되든지, 아니면 이양한 지 얼마 돼서 물에 뽕 떴으면은 뭘 조사해야 될 건지, 이제 뭐 상태에 따라서 조사해야 될 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 추가 조사를 할 건가 말 건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거기에 써져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자, 이양 직파불능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자, 이거는 농지 전체 있죠, 전체. 농지 전체에 뭐 있습니까? 이양 직파를 뭘로? 이양 직파. 불능이다 라고 했다.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죄로 손해를 입었는데 물에 떠있는 면적이 막 떠있다. 농지 전체니까 보상하는 죄 가뭄으로 인해서 이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때는 뭐예요? 추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뭐 한다고요?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한다고요. 불능 조사를. 되겠죠?